인간이 생물학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생물학이 우리를 발명했습니다. 생명공학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가 보스인지 알고 있습니다. 공학 생물학은 어렵고 인간은 서툴기 때문에 AI로 생물학을 더 쉽게 엔지니어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인간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컴퓨터 과학자 리치 서튼, 이 쓴 쓰라린 교훈 The Bitter Lesson이라는 잘 알려진 블로그 게시물이 있는데 그는 AI 연구의 70년 역사를 살펴보고 연구자들이 문제 해결 알고리즘을 처음 구축하려고 시도할 때 공통적인 패턴을 발견합니다. 인간 전문가의 지혜에서 출발합니다. 인간 체스 마스터의 전술에서 영감을 받은 체스 알고리즘을 상상해 보세요. 인간의 시각 피질의 해부학적 구조를 복제하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을 상상해 보세요. 언어학의 개념을 사용하여 단어의 소리를 나누는 음성 인식 시스템을 상상해 보십시오. 합리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가장 똑똑한 문제 해결사부터 시작해서 그들의 아이디어를 컴퓨터 코드로 다시 포맷합니다. 이 접근 방식이 성공할 경우 전문가들은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동화합니다. 세툰에 따르면 쓰라린 교훈은 이것이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적어도 인간의 전문 지식을 활용하지 않는 접근 방식만큼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신 보다 성공적인 접근 방식은 간단한 작업, 범용 알고리즘 및 많은 계산을 사용합니다. 인간의 개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감정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지식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인간의 방식과 인공지능의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를 능가하는 이러한 알고리즘은 누구입니까? 어쨌든 우리가 그것들을 발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AI를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어도 생물학에서는 AI가 경쟁자가 아니라 조력자라는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공학, 생물학을 형편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큰 두려움 없이 말해요. 왜냐하면 생물학자들은 아마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고개를 끄덕일 테니까요. 그래요. 우린 좀 짜증나죠. 우린 그렇게 겸손해요. 예를 들어 생물의학 연구 또는 약물 발견에 대해 쓰여진 모든 것을 보십시오. 키워드에는 길거나 느리거나 복잡하거나 비싸거나 위험합니다. 우리는 무어의 법칙, 무어스 로우의 반대인 이룸의 법칙, 즉 생체의학 란드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개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생물학은 어려운 기술이며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낙관론자인데 이 모든 도전은 AI가 우리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회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성공의 기준. AI 모델은 종종 인간과 같은 성능 수준에 도달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준을 충족하면 사람들이 감탄하고 새로운 응용 프로그램을 열 수 있습니다. 그 수준 이상 어딘가에서 AI 모델의 성능에 대한 이론적 한계는 종종 액세스하거나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에 의해 설정됩니다. 모델은 데이터에서 패턴을 학습합니다. 분류, 예측 또는 생성하는 능력은 학습에 사용되는 데이터에 의해 제한됩니다. 인간 벤치마크와 데이터 한도의 차이는 일종의 기회 계수를 나타냅니다. 인간이 올바른 데이터와 함께 AI를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이미지 분류자와 같은 간단한 AI 도구를 생각해 보세요. 개와 고양이의 차이점을 말하십시오. 그리고 인간은 이 분야에 꽤 능숙하기 때문에 기준을 높게 설정했습니다. AI가 인간의 성과를 따라잡는 것을 보았을 때 큰 발전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데이터는 AI를 이 분야에서 더욱 향상시킬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 이점은 많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 완벽한 개 탐지기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다. 언어 생성의 경우 작업이 더 복잡하고 인간 기준이 더 높습니다. AI 모델은 인간과 유사한 데이터를 생성할 때 이러한 벤치마크를 충족합니다. 만현일반을 지어긴 작업에 대한 텍스트입니다. 데이터 제한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활동인 쓰기 자체의 특성에 의해 생성됩니다. AI가 언어 훈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패턴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들은 인간 독자를 위해 인간 작가가 만든 것입니다. 모델은 우리가 거기에 넣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습니다. 이제 생물학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 구조를 예측하는 데 있어 AI가 인간 전문가를 능가할 수 있는 사례가 이미 있습니다. 리치 서튼은 이에 놀라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또 다른 문제 공간에서 다시 펼쳐지는 쓰라린 교훈일 뿐입니다. 하지만 생물학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데이터 제한입니다. 나는 그것을 볼 수 없다.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지? 인간이 생물학을 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창고 기억은 원체 어지기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우리는 DNA 염기 서열과 다른 형태의 생물학적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자연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성하지 않은 것처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풍부하고 정교한 데이터 소스를 가진 다른 AI 애플리케이션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함의는 매우 심각합니다. 이건 빌어먹을 큰일이야. 그것에 대해 어떻게 느껴야 할지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울지 또는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지 아직 실제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의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기술이 온라인에 등장할 것 같아 흥분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술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창의적입니다. 나는 그것에 익숙하다. 그래서 저에게 AI는 경쟁자가 아니라 환영받는 새로운 도구로 느껴집니다. From where humans are today to what nature is telling us with data, I see a lot of room to grow. And that makes me feel hopeful.